너무 큰 기업이 하나가 무너지면은 연쇄적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요즘에 왜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성공하면 쿠팡, 실패하면 팀F. 되게 씁쓸한 말입니다. 씁쓸한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야식 잡설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쿠팡, 티몬, 위메프가 소셜 커머스 1세대, 그쵸? 해서 뭐 2014년, 15년부터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됐었고 한 10년 만에 살아남은 자와 이제 소멸하는 자가 너무나 명확히 엇갈리고 있는 거고,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와이스트릿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현실적인데 되게 씁쓸한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계속해서 사업을 크게 벌리다가 투자를 지속해서 받은 회사와 투자를 지속해서 받지 못한 회사, 엇갈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술까지 간 것도 비슷한데 벼랑 끝에서 누군가는 떨어지게 됐고, 티모 위메프 또 인터파크 쇼핑까지 인수를 한 그 구영배 대표, Q10의 구영배 대표도 최근에 문매를 맞고 있는데, 한때는 그분이 지마켓을 창업을 하고 나스닥까지 상장을 하고 그걸 또 글로벌 대기업인 이베이에다 매각을 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 입지전적인 창업가, 또 연쇄 창업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경영 능력을 되게 높이 평가받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거의 이제 반사기꾼이 되다시피 했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씁쓸한 거죠. 되게 결과론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입니다. 자, 오늘이 7월 29일인데 7월 29일 아침에 구영배 Q10 대표가 처음으로 본인 이름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기존에는 언론 인터뷰에도 응대도 하지 않았고 대꾸도 안 했던 사람인데 입장문을 내놓고 Q10 지분을 담보로 맡기든지 아니면 본인 지분을 매각을 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겠다. 본인이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 그리고 대응이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라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Q10 그룹 차원에서 펀딩, 그러니까 외부 조달, 그리고 인수합병, 뭐 추가로 인수하는 게 아니겠죠. 매각에 가깝겠죠. 그런 추진을 해서 자금을 마련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피해 회복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였고, 근데 여기서 밝힌 부분은 고객 피해는 500억 원 내외라는 거예요. 고객 피해 뭡니까? 구매한 사람들, 환불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판매자 피해 규모는 추산이 어렵고 더 늘어날 수 있다. 본인도 아직 추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담보로, 본인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끌어와야 돼요. 아니면 계열사를 팔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걸립니까? 시간이 걸리죠. 돈 빌려오는데, 그리고 회사 지분을 파는데 어디 뭐 하루 이틀 만에 됩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자, 그리고 이례적으로 정부가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포함을 해서 뭐 산업부라든지 우리나라 정부가 티몬 위메프 사태에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2023년, 2024년 금융시장에서 제일 우려했던 사태가 뭐였는지 알아요? 이거 터지면 큰일 난다.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PF 사태. PF 부실이 터지면 큰일 난다. 이게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회자가 됐었거든요. PF 사태를 잘 막아놓으니까 TMF 사태가 터졌다. 이렇게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걸 한번 봐야죠. 이례적으로 정부가 굉장히 신속하고 그리고 대규모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 그냥 한두 개 부처도 아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종합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거의 무슨 뭐 PF 사태 터진 줄 알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내용은 정부가 중요한 경제 정책을 내놓을 때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표현을 담는데 그 정도로 사태가 크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핵심은 이겁니다. 5,600억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을 하겠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뭐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통해서 2,000억 원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또 기업은행까지 협약 프로그램을, 이건 신설입니다. 신설을 해서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 또 여행사 등의 대출, 2차 보전 지원으로 600억 원을 지원하겠다. 요거 2차 보전은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이게 뭐예요? 2차 전지. 2차 전지 아니고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을 못 구할 것 같으니까 대신에 돈을 빌려줄게. 근데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줄게. 그러면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만큼 누군가는 손해인 거잖아요. 그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겁니다. 해서 이걸 합쳐서 5,600억 원 규모의, 쉽게 말하면 나라 돈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내 돈, 그치? 아, 이게 참, 자, 국민의
세금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인가요? 아니면 대규모 PF 사태가 터졌나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PF가 안 터지고 TMF가 터졌어요. 근데 거기에 무려 5,600억 원인 나라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간접적이긴 해요. 기금을 통해서. 그리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을 통해서. 근데 기업은행도 최대 주주가 기획재정부입니다. 최대 주주가 정부인 은행이에요. 국책은행이에요. 이런 돈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소관 부처별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문체부, 금융위, 금감원, 소비자원, 중기부, 국세청, 산업부, 공정위, 거의 우리나라 전 경제부처, 문체부까지도 다 나서가지고 완전 종합대책이 나와버렸습니다. 판이 커졌죠.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딱 이겁니다. 대마불사. 물론 이제 대마불사는 하나의 뭐 회사라든지 기관을 상대로 쓰는 표현이기는 하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미국 정부도 그러했죠. 큰 은행들이 무너지면 어때요? 연쇄적으로 도산을 하니까 큰 금융사부터 살려야 된다. 그래서 너무 큰 기관이나 너무 큰 기업이 하나가 무너지면은 연쇄적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탄생한 말이 대마불사거든요. 이것도 그거예요. Too big to fail. 실패하도록 놔두기에는 너무 크다라는 뜻. 이게 TBTF라고 이것도 통용되는 용어예요. 근데 물론 티몬 위메프를 살리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티몬 위메프에 의한 소비자들 그리고 중간 판매상들을 지원해야 된다. 그대로 죽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너무 사태가 커지니까. Too big to fail.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일견 이해가 가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거기에 왜 내 혈세를 투입을 하느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뭐가 옳다 그르다 이거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번 사태가 남기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혹은 이 자본시장 내에서 돈의 흐름이 알려주는 거기도 해요. 뭐냐? 물건을 사려면 혹은 물건을 팔려면 큰 기업과 상대하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이 기사화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온라인 몰에서 뭘 구매를 했는데 사기당한 것 같아요. 물건이 도착을 안 해요. 저 사람이 먹고 나른 것 같아요. 아니면 중소 온라인 쇼핑몰에서 또 다른 중소 판매업자가 뭘 팔았는데 대금 정산을 못 받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소비자 분쟁이 굉장히 많고 판매사와 그러니까 통신 판매업자와 통신 판매 중개업자 사이에 분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구도 보상을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500만 원의 판매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번에 티몬 위메프에다가 팔아서 500만 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과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는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에 팔았다가 돈을 못 받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 돈은 똑같이 5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누구는 정부 5,600억 원의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고 누구는 포함이 안 되는 거다. 왜? 대마불사이기 때문에. Too big to fail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례가 남기는 메시지 또 하나가 역시 장사를 하려면 혹은 반대 입장에서 보면 사기를 치려면 크게 쳐라. 피해를 당하려면 큰 곳에서 피해를 당하라 라는 게 메시지로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씁쓸하죠. 저 또한 씁쓸하게 이걸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몬메프라는 쇼핑몰이 있었다 쳐요. 저도 몬메프에서 뭐 샀는데 20만 원 떼였어요. 저도 몬메프라는 몰에서 뭘 팔았는데 200만 원씩 팔았는데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저도 좀 지원해 주시죠. 그러면 아, 네, 당신은 지원 대상이 안 되십니다. 왜요? 당신네들은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뉴스 한 줄 안 나오잖아요. 피해자들이 안 몰려갔잖아요. 난리가 안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관님이, 차관님이, 대통령이 언급을 안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다. 여기서 불현듯 생각이 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입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지난 2011년부터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알아갔던 거죠. 그래서 한 10년 이상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100명?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참사 그러면 한꺼번에 몇십 명 혹은 막 100여 명이 사망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참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사망자가 정부에서 인정이 된 것만 1,860명입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도 그 후유증 때문에
계속 돌아가시는 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어디 보면은 뭐 사망 218명 이렇게 나오죠. 이거 옛날 겁니다. 지금 1860명까지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당시에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5,700여 명. 근데 이제 피해자 단체에 따르면 실제로 정부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까지 다 합치면 사망자가 2만 명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참사였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왜 대마불사 사례를 여기서 가져왔느냐, 이분들이 사망을 했거나 엄청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 제품을 사서 썼다가 돌아가신 분은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대기업, 그러니까 뭐 SK, 롯데, 옥시 이런 대기업에서 제품을 사서 썼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수억 원의 보상까지도 받았었거든요. 특히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보상 금액이 더 컸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 제품을 샀는데 당시에 세퓨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는 아예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누구는 대기업 제품 사서 피해를 받아서 큰 보상을 받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목숨을 잃은 다음이니까 의미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가족을 위해서는 그래도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서 썼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피해 보상 0원. 그나마 어떻게 됐냐면 최근까지도 그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가 배상 책임 소송까지 걸어서 피해를 보상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원고 일부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같은 피해를 당했는데 누구는 대기업 걸 사서 썼기 때문에, 누구는 중소기업 걸 사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마불사, too big, to fail, TBTF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소셜 커머스 3사는 치킨 게임이 종료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라운드 2로 넘어가는데 이제 공룡 게임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이번 사례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각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기업 쏠림이 심화될 것이다. 심지어 여행 티켓을 하나 살 때도, 콘서트 표를 살 때도, 가구를 살 때도 그냥 1, 2만 원짜리 이거 뭐 그냥 빨리 받으면 되고 떼어도 큰 문제는 없어. 그게 아니라 최소한 수십, 수백만 원짜리 결제를 할 때는 신뢰도가 높은, 혹은 신뢰도는 내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 뭐 위메프랑 티몬이 망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망한 건 아직 아닙니다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커졌을 때, 사회적 문제가 돼서 여론이 시끌시끌해져서 내가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쏠림 현상이 더 커질 거라는 겁니다. 이미 쿠팡하고 네이버가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 이상? 거의 70% 달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들이 과점을 해 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저는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 이번 사례가 더 촉진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서고 있고 큐템 구영배 대표도 이렇게 나서고 있는 만큼 그래도 어떤 고비는 좀 넘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또 발생되는 또 다른 상황이 있으면 야식잡설로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야식잡설이 또 Y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대 부탁드립니다. 지금요, 뿅!